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3년 특례 전형 의학 계열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코로나가 이제 3년차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재외국민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서류 준비라든가 아니면 지필고사 대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원서 접수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3년 특례 전형 중에서 특히 의학 계열, 의대나 치대나 약대, 한의대, 수의대의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먼저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의예과는 2022학년도에 충북대학교하고 충남대학교가 3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려졌죠. 그렇죠? 그리고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가 종전에는 수학 지필고사를 실시하다가 2022학년도부터 서류 전형으로 전형 방법을 바꿨습니다. 2023학년도에도 지금 변화가 있는데 특히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전 교육과정에서만 의예과를 선발하게 되어지고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의예과 모집 인원 1명을 미선발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는 인제대학교도 중고교과정 의예과와 약학과를 2023학년도부터 미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서 한양대학교, 인제대학교, 충남대, 충북대, 물론 충남, 충북대는 2022학년도부터 의예과를 미선발했겠지만 2023학년도에는 인제대와 한양대가 의예과에서 미선발을 하죠. 더군다나 이제 의예과의 선발 인원이 많지 않고 대학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의예과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모집 대학과 모집 인원이 적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여기 이제 한양대와 인제대학교도 미선발하게 되어짐에 따라 의예과의 경쟁률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불리해졌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게 좋고요. 의예과는 대충 전형의 방법으로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 또는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예과에서 가장 많은 선발 비율을 차지하는 비율이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방법이에요. 서류라고 하면 학교의 GPA 성적, 이것도 물론 당연히 필요로 하지만 GPA는 해당 학교에서만 인정이 되어지는 거지. 그게 다른 나라의 다른 학교와 인정, 비교가 되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GPA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류평가 전형에서는 표준화되어진 학력지표가 되게 중요하죠. 표준 학력지표라고 하면은 IB 디플로마나 또는 뭐 AP라든가 SAT라든가 또는 ACT 또는 공인어학 성적과 같은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어진 지표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 면접 전형으로 의예과를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나는 준비가 SAT 준비나 AP 준비라든가 공인어학 성적이라든가 이런 준비가 여의치 않으면 사실 서류 전형에서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아시겠지만 이제 서류 면접을 해서 의예과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표준학력 지표의 하이스코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서류 면접 전형에 해당이 되어진 학교는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미래, 가천대, 카톨릭 관농대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성면접을 실시하는 학교가 중앙대와 순천향대,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화학 필덕고사를 보는 학교가 동국대, 경주와 대구 카톨릭대학교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나 영어 지필고사를 실시해서 의예과를 선발하는 학교가 아주대와 인하대, 그 다음에 영어 공인어학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는 학교, 그 학교가 바로 이제 을지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충남대, 충민대가 배치되어지기 때문에 공인어학 성적에 강점이 있으신 분들이 원서를 쓰실 수 있는 대학은 을지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볼 때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대한 면접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생명과학이나 화학을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있고요. 또는 면접고사 형태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재외국민 전형의 의대 면접은 대학들마다 약간 면접의 유형이 좀 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직접적인 지식을 묻는 지성면접과 그 다음에 인적성의 면접이 같이 병행이 되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학들의 면접의 유형이 다소 다르지만 비슷한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접의 준비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차 발표되고 난 다음에 면접을 준비하기는 시간적으로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생명과학과 화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데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치의학과는 변동사항이 없죠. 그렇죠? 치의학과에서 재외국민 전형에서 치의학과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연세대학교밖에 없습니다. 모집 인원은 2명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약학과는 작년부터 이제 약대 선발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는데 올해의 특징은 뭐냐면 작년에 약대 선발했었던 인제대학교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에서 의예과와 약대 선발을 미선발하기로 결정이 되어졌고 올해 새롭게 약대 선발을 하는 학교는 성균관대학교 모집 인원은 일단 3명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는 2023학년도에 모집 요강이 아직 확정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2022학년도에 모집 요강, 그 다음에 2023학년도에 시행계획이 발표되어진 대학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 아마도 이제 2022년 4월이나 5월 정도 되어지면 각 대학별로 재외국민 전형에 대한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겠죠. 확정되어지고 일부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대는 연세대학교에서 한 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연세대는 서류 면접 전형이고 성균관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서류 면접 전형이고요. 중앙대학교도 서류 면접 전형이죠. 가천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서류 면접 전형이고 차이점은 1단계 배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접의 비중, 그 다음에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고려대 세종은 서류 70%의 면접 30%를 반영하고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필기고사를 봐요. 생명과학, 화학을 관한 필기고사를 보게 되고 우석대는 필기고사를 보게 되는데 달라지는 점은 우석대가 전년대는 약학과 한의학과는 국어, 생명과학, 화학 이렇게 3개 과목을 시험을 봤는데 2023학년도부터는 약학과와 한약학과가 국어 100점, 수학, 생명과학 100점 해서 2개 과목만 국어 100점, 생명과학 100점 해서 2개 과목 보도록 하고 한의학과는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국어 100점과 생명과학 100점 이렇게 2개 과목만 발표됐기 때문에 한의학과는 변경이 없고요. 변경이 있는 것은 약학과와 한약학과는 화학시험을 보지 않는다. 이게 이제 변경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수의학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 충북대, 제주대 3개 대학에서 수의학과를 선발하게 되는데 건국대는 필기고사 100%로 영어 50문항, 그 다음에 수학 50문항 해서 전체 120분으로 시험을 보고요. 충북대학교는 공인영어 성적이 20% 반영이 됩니다. 공인영어 성적이 1단계에서 100% 20점 반영이 되고 4배수를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단계에서는 면접 80점, 공인영어 성적 20점이기 때문에 영어 성적에 강점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이제 충북대학교의 원서를 쓰는데 물론 영어 1단계 통과되고 나면 2단계 면접은 생명과 화학과 관련된 지성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 중에서 SAT라든가 AP, IB 같은 이런 성적들이 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대신 나는 공인학 성적에 우수성이 있다. 공인 영어 성적이 우수성이 있다. 라고 판단을 내시는 분들은 공인 영어 성적과 생명과학, 화학 면접 준비를 통해서 충북대학교 수의학과에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대학교는 면접고사 100%인데 모집 인원이 1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모집 인원이 적다는 점, 또 면접고사 100%라고 하면 학생들이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경쟁률이 몰리는 위험성.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합격하기가 어려운 거죠. 결국은 뭐냐면 합격하기 가장 좋은 것은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단계별 조건을 충족시키고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을 시킬 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단계에서 서류 평가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반영되고 그리고 거기서 면접고사를 보고 이런 식의 전형의 방법들이 실제로는 준비 방법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합격 가능성은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지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주대학교 모집인원 1명 그리고 면접고사 100%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모호성이 있거든요. 서류평가 방식에. 면접고사 100%에서는 한국어 능력 20점, 전공 관심성 30점, 그 다음에 전공 지식 30점, 교양 및 적성 20점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면접에서도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성 면접이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의예과는 동국대 경주에서 3명, 대전대에서 2명, 우석대에서 1명 해서 총 6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동국대 경주는 필답고사 40%, 그 다음에 SAT 점수 40%, 그 다음에 면접고사 20%를 반영하고 면접에서는 생명과학, 필답고사는 생명과학 1, 2, 화학 1, 2 교과서를 기본으로 해서 각 20문제씩 해서 총 40문제가 필답고사에서 제출이 되어지고요. 대전대학교는 필기고사로 국어, 수학, 영어 3개 과목 보도록 하고 면접고사를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면접고사를 폐지를 했습니다. 2023학년도에는 면접고사를 볼지 안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면접의 비중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크게 많이 영향력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석대는 필기고사 100%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도에도 한의예과는 국어하고 생명과학 2개 과목만 받고 약학과와 한약학과는 전년도에 화학시험을 보다가 올해는 화학을 빠졌지만 우석대학교 한의예과는 전형도와 모집 전형의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의예과, 그 다음에 치의학과, 그 다음에 한의예과, 약대, 수의대 기본적인 전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각 대학들마다 전형의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겠냐 이런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내가 서류와 면접고사 중심으로 대학을 가려고 한다. 당연히 이제 서류나 면접고사 준비 방법으로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서류 준비가 가능한 국가나 지역에 계셔야 돼요. 서류 준비라고 하면 그냥 GPA 성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IB 학교다. 그리고 SAT 공부를 할 수가 있다. 또는 AP도 준비할 수 있다. 또는 토플이나 HSK 같은 공인화학 성적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수상 경력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과 관련이 이루어진 학생부 외에 학교 활동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들은 서류나 면접고사 전형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러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성적의 우수성이 인정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GPA가 4.0 기준이다. 그럼 적어도 3.89 이상 성적이 돼야 될 거고 또 IB 학교다. IB 성적으로 의예과를 가거나 약대를 가거나 치의학과를 가려고 하면 대략적으로 아무리 안 돼도 43, 44 이상의 점수. 실제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IB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44점, 45점을 맞고도 의예과나 약대에 불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아마 이제 2023학년도에 대학을 붙인 상태에서 재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3학년도에도 서류평가에 학생들이 몰리고 서류평가에 몰리는 학생들의 가지고 있는 스펙이 매우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서류평가 전형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평상시에 해오던 걸 가지고서 대학 입시를 치르기 때문에 지금 부지런히 뭔가 더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학습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게 장점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서류평가 면접 전형으로 대학을 가게 될 때 보시는 것처럼 의예과의 대부분의 학교들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중앙대, 가천대, 연세대 비례 순천향대나 건양대, 대구카톨릭대, 카톨릭 관동대가 여기에다 해당되고 두 번째는 치의학과의 연세대, 약학과의 연세대나 성균관대, 중앙대, 가천대, 차의과대학, 고려대, 세종, 대구카톨릭대 한의학과의 동국대, 경주, 수의학과의 제주대 대부분의 대학이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서 지원의 대학의 폭이 매우 넓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평가의 강점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의예과가 아니라 연세대나 고려대나 한양대나 중앙대나 서강대나 성균관대 쪽에 일반학과 쪽에다 안정지원을 노리실 수 있겠죠. 일반학과 쪽에서 안정지원을 하시면서 의학계열의 원서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와 한국외대 또 작년에 국민대학교가 지필고사 전형에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한편으로 볼 때는 서류평가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적정 안정지원을 꾀하시면서 의예과에 상향지원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서 지원의 폭은 넓다. 또 안정지원도 가능하다. 하지만 장점은 그렇지만 단점은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예과의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에 몰리고 경쟁률이 매우 높다라는 점, 그리고 작년에 의대에 불합격하신 분들이 올해 다시 재도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의 스펙이 매우 높다라는 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 대학들을 보면 이제 필답고사 생명과학이나 화학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동국대 경주와 대구카톨릭대학교가 있고요. 지성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는 제주대, 건양대, 을지대, 순천향대, 중앙대 등이 지성 면접, 다시 말하면 면접을 통해서 학생이 가지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식을 평가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이과대학 약학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을 포함하여 세계 영역 등급이 7이니까 차이과대학 약학과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조기 귀국하셔가지고 고등학교 1개 학년까지 재외국민 전형의 자격 조건을 갖추시고 난 후에 국내에서 만약에 수능 공부를 하셨고 수능 최저 충족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차이과대학은 서류평가 면접보다 더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게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학생들 중에서 내가 학력 지표가 좀 약하다, 서류평가의 지표가 좀 약하다. 서류평가는 정량평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성평가. 그렇기 때문에 서류평가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성평가가 아니라 정량평가가 강조가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필답고사,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필답고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준비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자, 특히 서류평가 전형의 학교들 중에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취득한 성적만을 인정해주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렇죠? 모집 요강에 명시가 되어져 있는 학교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는 물론 3년 특례 전형에서 올해 의예과를 선발하지 않지만 이런 대학들은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만을 인정해준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런 대학이 명시가 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다른 대학의 고등학교 재학기간에 취득한 성적만을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문구가 명시되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로 다른 대학들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득한 우리가 SAT나 공인화학 성적과 같은 성적들을 반영해주지 않거나 실제 반영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내에서 취득한 성적만큼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해주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과 졸업자들 간에 어떤 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재수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재수생들이 더 많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만을 인정해 준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대학들은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만을 인정해 주는 학교고, 이러한 문구가 없는 학교들은 일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득한 성적도 인정해 주기는 하겠지만, 중요한 점은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만큼 동일하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준비하는 방법이, 내가 만약에 서류평가 전형으로 원서를 쓰고 싶은데 서류가 약하신 분들이 계시죠.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IB 성적이라든가 GPA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나 국가가 이런 다양한 표준학력 지표를 준비할 여건이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 서류평가에 약점이 있으신 분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나는 의학계열의 대학을 가고 싶어 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수학이나 국어와 영어와 같은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특히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가 2022학년도부터 수학 지필고사를 보지 않고 서류평가 전형으로 넘어가게 되어짐에 따라서 지필고사를 보는 상위권 학생들의 숫자가 줄었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지필고사를 보지 않고 서류평가 전형으로 넘어갔고, 한국 외대도 지필고사 전형에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넘어갔고, 또 작년도에는 국민대학교가 지필고사에서 서류로 넘어가게 되어짐에 따라서 결국은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서류의 강점이 크지 않지만 의학계열로 대학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은
첫 번째는 아주대 인하대 의예과에 지원하실 수가 있죠. 아주대 인하대 의예과는 수학하고 영어 지필고사를 보고 난 후에 면접고사를 보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비해서 아주대나 인하대의 수학이나 영어의 합격생들의 성적이 낮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국대학교 수의예과, 그 다음에 대전대학교의 한의예과가 국어, 수학, 영어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우석대학교는 국어와 생명과학 시험을 봅니다. 약학과에서는 우석대학교가 국어와 생명과학을 보고 그 다음에 차이과대학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점, 제주대학교 수의학과는 생명과학, 화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수학하고 영어 두 개 과목을 본다, 준비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의예과를 가려고 한다. 그럼 수학과 영어를 반영하는 학교가 어디냐면 아주대, 인하대, 건국대예요. 여기 세 개를 준비하시면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서류평가 전형으로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면서 안정지원은 어디에서 해? 연세대나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같은 학교, 중앙대 같은 대학에서 안정지원을 껴하면서 의학 계열의 상향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얘기하면 지필고사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한국항공대나 한양대 에리카, 아주대나 인하대와 같은 대학의 원서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데에 컴퓨터공학과라든가 뭐 생명과학이라든가 신소재공학과 본인이 관심 있거나 적성에 맞는 학과의 원서를 쓰면서 상향 지원으로 아주대, 인하대, 건국대, 수의학과에 상향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과목을 조금 더 확대시키면 대전대 같은 경우는 국어를 공부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국어, 수학, 영어로 대전대까지도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지필고사 전형의 장점은 뭐냐면 아주대나 인하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이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보다 경쟁률이 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준비의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3년 특례 전형의 학생들이 가장 꺼리는 방식이죠. 3년 특례 전형으로 의예과를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뭘 원하냐면 서류평가, 면접고사 준비를 해서 대학 가는 거 제일 선호하지 지필고사 준비해서 대학 가는 거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거기에서 국어 과목이 포함이 되어지면 가장 자신 없는 과목이 국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꺼리니까 경쟁률이 낮아지고 경쟁률이 낮으니까 조금 준비해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효과적인 전략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석대 같은 경우도 국어와 생명과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국어, 수학, 영어를 공부하게 되어진다. 그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아주대, 인하대, 건국대, 대전대, 우석대 거기에다가 하나 더 덧붙이면 차이과대학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죠. 차이과대학 같은 경우는 서류평가 30%의 면접이 70%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수학을 포함하여 3개 영역 등급합이 7이면 비교적 수능 최저가 높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특히 재외국민 전형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수능 최저가 미충족해서 불합격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가능성. 두 번째는 이게 다단계 전형이 아니라 일괄 합산 방식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통과했다면 그 통과된 학생들 중에서 다른 대학에 합격하시면서 충원이 발생이 되어질, 추가 합격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능 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지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평가에 장점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지필고사 전형을 준비하는 게 한편으로 도움이 된다. 왜? 첫 번째, 대부분의 분들이 서류평가 면접고사 전형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서류평가 면접고사 전형의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지필고사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수학이나 영어, 특히 거기다 국어 지필고사를 준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지필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전에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또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한국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필고사 학원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동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필고사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한편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공인어학 성적 플러스 면접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 내가 공인어학 성적, 토플 성적이 좋아. 나는 토플 성적이 토플 IBT가 115점, 116점, 117점 정도 돼. 그런데 뭐 SAT 점수라든가 아니면 GPA 성적이라든가 IB 성적은 그렇게 뚜렷하게 좋은 편은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원서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첫 번째는 의예과에서는 을지대 의대예요. 을지대 의대는 영어 성적 20%에 면접 80%, 생명과학, 화학을 보게 되고 충북대 같은 경우 수의예과는 1단계에서 공인어학 성적 20점, 100%고 4배수, 통과하고 난 이후에 2단계에서는 면접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공인어학 성적 플러스 면접, 면접은 생명과학, 화학입니다. 요거로 이제 우리가 의예과나 수의예과를 가는 방식인데 충북대학교는 토익 성적을 미반영합니다. 토익 성적을 올해부터 반영하지 않고요. 을지대학교는 토플 IBT 100점 이상인 자가 지원하실 수 있는 지원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내용은 충북대학교 공인어학 성적 환산 점수 편대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IBT 120점일 때 환산 점수가 20점이고요. 119점일 때 119.5점, 118점일 때 19점 정도 되고 116점이 되면 16.5점 정도 됩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면 토플 IBT 만점 120점부터 1점 차이로 해서 환산 점수가 다 배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일부 대학들 같은 경우는 토플 IBT 117점 이상인 경우에는 그냥 만점 20점으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토플 성적의 중요성, 공인어학 성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대략적으로 아마 이제 이렇게 을지대나 충북대학교 공인어학 성적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성적이냐, 어느 정도 성적을 받냐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안 돼도 토플 IBT는 116점, 다시 말하면 반영 점수가 16.5점 정도는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뉴탭스는 532점 정도의 점수대가 돼야 된다. 그리고 경쟁률이 비교적 높지 않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의학과도 재외국민 전형은 상위권 대학에 쏠리는 현상들이 크거든요. 상위권 대학, 특히 말하면 서류평가 전형에 쏠리는 현상들이 되게 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을지대나 충북대 같은 경우는 좋은 기회고 만약에 내가 현재 토플 성적이 뭐 120점 만점 중에 한 100점 정도 된다. 이런 분들은 지금서부터 남은 기간에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114점, 115점까지 끌어올리시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예과나 수의예과의 원서를 쓰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공인어학 성적과 생명과학 면접을 진행하시게 되어지면 원서 지원의 폭은 어떻게 됩니까? 의예과, 을지대 의대를 쓰고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 수의예과의 원서를 쓰면서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의대에서 봤었던 것처럼 지성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제주대학교나 건양대학교, 순천향대 같은 학교나 또는 대구가톨릭대나 동국대, 경주 같은 이런 필탁고사를 보는 학교들의 원서를 같이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명과학이나 화학, 필탁고사나 지성면접 준비하시면서 그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을 덧붙여서 원서를 쓰시게 되면 원서 지원의 폭이 좀 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SAT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 경주가 바로 그 대학이고 동국대 경주는 필탁고사 40% 플러스 SAT 40%에 면접고사 20%를 반영하는데 SAT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00점일 때 환산 점수 400점, 그 다음에 1580, 395, 1562, 390점, 1542, 385점, 1500점이면 375점이 되는데 뭐 몇 점 정도 되면 과연 동국대학교 경주 붙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SAT가 1560점 이상인 분들이 SAT 성적만 좋기는 어렵죠. SAT 성적도 좋을 뿐만 아니라 GPA 성적도 좋을 수가 있고 공인어학 성적도 갖췄을 수도 있고 또 IB 디플로마 성적도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대부분 동국대 경주에 원서를 쓰는 경우보다는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다.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동국대 경주에 지원하시는 분들의 SAT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략적으로 원서 지원하셔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어느 정도 생각하냐. 아무리 안 돼도 1500점 이상의 점수는 돼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점수를 좀 더 높게 잡으면 1540점 정도는 되어져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40점과 1560점의 점수 구간의 점수는 390점, 385점으로 5점 차이밖에 안 나지만
1540점과 1500개의 점수 차이는 385점에서 375점이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10점 정도 점수가 벌어지는 거죠. 결국 구간 점수가 크게 벌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1540점 이상으로 갔었을 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었던 방식은 뭐냐면 내가 의예과에 원서 지원을 하고 싶어. 의대를 가고 싶어. 치대를 가고 싶어. 또는 약대나 한의대, 수의대를 가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어느 대학에서 몇 명 정도를 뽑는지, 대학들마다 전형 방법이 어떤지, 그럼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지금 현재 보니까 서류와 면접에 장점이 있어. 그럼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의예과에 원서를 쓰면서 일반 대학의 서류평가에 원서 쓰면서 안정 지원하실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서류의 강점이 크지 않아. 근데 나는 단지 영어 성적이 좋아. 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을지대 의예과나 충북대학교 수의학과의 공인화학 성적을 지원하면서 생명과학, 화학, 면접이나 필탁고사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가실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고 나는 국어나 수학에 강점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어, 수학을 묶어서 아주대, 인하대,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수의학과의 원서를 쓰면서 여기다 국어를 붙이는 거죠. 수학하고 영어에다 국어를 붙여서 대전대학교나 아니면 우석대학교를 결합을 시키는 방법.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수능시험을 볼 수가 있다면 차이과대학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게 되어지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류 면접고사 전형 쪽으로 대부분 몰리다 보니까 그쪽의 경쟁률이 높아요. 그런데 서류 면접고사 전형이 아니라 SAT라든가 공인화학 성적이라든가 또는 수학이나 영어, 국어와 같은 지필고사가 반영이 되어지면 경쟁률이 매우 낮아진다는 점, 이런 점들을 잘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가고 싶은 대학 중심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생각해야 돼? 지금부터 남은 기간까지 가장 효과적인 준비 방법이 뭐냐? 또 내가 처리 전에 여러 가지 여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요거를 생각하셔가지고 계획을 짜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하이포리비에서는 이제 재외국민 학생들, 우리가 3년 특례나 12년 특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원 프로그램이 밀착관리, 그 다음에 학생 1대1 과외식 수업들을 진행을 해요. 학원에서는 현재 이제 재외국민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재수생들이나 또는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해외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줌을 이용을 해서 화상으로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생명과학이나 화학 또는 입시 컨설팅, 자기소개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들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10학년이거나 11학년이신 분들도 그냥 무작정 가고 싶은 대학 중심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해져 있는 여건, 그리고 실제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성취가 가능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고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